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제5강은 신경세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경세포 연결과 그리고 세포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개개인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로망들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경회로망, 대뇌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회로망과 그 신경회로망들의 개청적 구조, 더 구체적으로 개별 뉴런들의 다중적인 연접 시냅스망들, 그런 시냅스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온 채널로 늘어가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DNA하고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적인 현상을 어느 레벨에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신경 뉴런 시스템의 망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와 연접하고 있는 부위가 대략 수천 개에서 만 개 정도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사고, 의식작용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대략 한 160억 개 정도이지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 연결은 그거의 10,000배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결국은 뇌 전체 회로에 있어서 해백질 부분, 뇌의 대부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해백질 연결이 백질 부분이 되고 신경세포는 해백질이 되죠. 그러한 신경세포들의 다중 연결로서 우리가 그 바깥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내부 욕구에 맞춰서 바깥 여러 정보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로부터 오는 신호가 있죠. 자기 신호. 그리고 비자기 신호. 자기 바깥에 환경에서 오는 신호가 있죠. 자기 신호는 신체 내부에서 오는 내부 신호가 되고, 비자기 신호, 환경에서 오는 신호는 이른바 세계 신호가 됩니다. 그럼 자기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 뇌의 영역들은 주로 이제 뇌간, 척추 끝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뇌간 영역과 그리고 자율중추와 세계 신호가 오는 데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체감각의 1차, 2차 피질이 됩니다. 여기서 말한 피질은 심피질, 누어코텍스 심피질을 말하게 되죠. 그러한 신호들이 뇌 안에서 일단 모이는 영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해마, 기억을 만들어내는 해마와 경막,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편도에서 상관관계를 형성합니다. 상관관계. 자, 어떤 상관관계인가는 뒤에 명확해집니다. 그러한 뇌간, 자율중추 등에서 올라오는 그 내부 향상성 시스템의 그 정보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상태와 우리 신체의 내부 상태, 배고픔, 갈증, 그러한 그 욕구에 대한 내부 상태와 가치의 현재 값들이 뇌간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대뇌 피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기 신호, 세 개 신호는 시각, 청각, 체감각 1차, 2차 피질에서 받아들인 자극들이 해마와 경막, 편도 등에서 내부 상태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정보들은 신경 자극들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가는데 그 다음 프로세스가 전두엽, 두정엽, 두정엽과 척두엽, 척두엽에서 특수한 가치에 물든 범주의 기억들을 형성합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비교, 예측, 판단을 하는 부위고 두정엽은 공간지각, 공간지각을 하고 척두엽은 종합적인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러한 해마를 중심으로 한 기억을 만드는 기관에서 내부에서 올라온 그 자극과 외부에서 온 세 개 신호가 합쳐져서 상관관계 하에서 기억이 형성되고 그러한 기억들이 다시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으로 가서 가치에 물든 범주 기억을 형성합니다. 이때 가치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배고픔이라든지 갈증 그리고 뭐 혈당량 조정이라든지 그런 생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치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폐루프가 형성됩니다. 두정엽, 전두엽, 척두엽에서 가치 범주 기억이 형성된 이 기억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지금 입력되고 있는 피질, 1차, 2차 피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1차, 2차 피질에서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으로 신호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상호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가치에 물든 범주 기억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세 개 신호 사이의 상호 연결 결과로서 중요한 1차 의식이 생성됩니다. 1차 의식이 생성이 됩니다. 자, 1차 의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장면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기억들은 어떤 단독 기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 여름에 피서 갔던 기억을 떠오르면 바닷가 풍경과 그 동반된 많은 바다의 그 냄새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억 속에 덩어리져서 같이 올라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의 장면이 생성되는 거죠. 장면의 생성이야말로 1차 의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루프가 도는데 이러한 루프가 돌면서 두 가지 중요한 루프가 돌고 나면 이때 시각, 청각, 체감각은 그냥 외부에 그 분류되지 않는 정보가 아니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규격화된 욕망에 의해서 물들어진 정보가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 하면 지각의 범주화라 그러죠. 외부에서 들어온 지각작용이 그냥 쭉 연속적으로 흐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욕망에 의해서 그 내부 상태에 의해서 범주화되는 거죠. 지각의 범주화가 되고 이러한 루프가 돌면서 기억에서 해마에 생성된 기억과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형성되느냐 하면 개념의 범주화가 일어납니다. 개념의 범주화. 자, 이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체 루프 사이클에서 언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어가 출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에 생물학적으로 개념이 먼저 생긴다는 겁니다. 내각적으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언어가 생성되기 전에 개념이 먼저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이 전체를 1차 의식의 생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은 에델만의 신경과학자 에델만의 이론입니다. 에델만이 지난 20년 동안 이
의식의 1차 의식의 생성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1차 의식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도 갖고 있죠. 인간이나 대략 그 포유동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나 고양이 정도가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언어가 생성되기 전에 1차 의식이고 이러한 1차 의식을 에델만은 뭐라 표현하냐면 기억된 현재라 그러죠. 기억된 현재. 현재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장면이 시간상에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장면밖에 없는 겁니다. 스냅 사진처럼. 예.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우리가 불러왔을 때 그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응집력 있는 그 연관 관계로 된 하나의 그림들이죠. 그럼 고차의식,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차의식은 여기서 언어를 매개하는 부위가 생성이 됩니다. 언어를 매개하는 대뇌 부위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발음을 하게끔 해주는 운동 언어 영역이 되고 베르니케 영역은 감각 언어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이 발달을 함으로 해서 이 두 영역이 두정엽, 척두엽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또한 1차, 2차 피질하고 상호 연결이 됩니다. 이 브로카, 베르니카 언어를 생성하는 영역이 피질, 고차 피질,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과 연결돼서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차의식이 됩니다. 고차의식은 언어에 의해서 생성된 거죠. 호모사피엔스, 지구상의 인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일단 고차의식이라고 보는데 에델만 모델에 의하면 이 고차의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 1차 의식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절된 의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가 그 쥐를 추적하다가 쥐가 이제 쥐구멍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이가 그 쥐구멍 주위를 한 5, 6번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또 딴 데 자극이 있으면 딴 데 가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쥐구멍에 쥐가 들어갔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한테는 어쩌면 영원한 그러니까 현재 스냅 사진처럼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고차의식으로 가면서 인류가 언어를 매개로 해서 고차의식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현재가 흐르는 거죠. 현재가 연속돼서 미래와 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 지난 후에, T1 시간 지난 후에 들어오는 정보, 이게 현재라 합시다.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 정보를 해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고차의식을 가면서 언어를 매개로 한 기억의 생성,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장면이 스냅 사진이 연결돼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셀프라는 자아의식이 생긴다고 에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안에 점선으로 된 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부위인데 요 맨 위에 있는 부위가 시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기억하시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브레인을 이렇게 보면 대뇌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심열이라 그러는데 중심열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은 감각이고 앞쪽은 운동에 해당됩니다. 뒤쪽의 감각에서 먼저 보시면 1차 체감각 영역, 1차 체감각 영역을 약으로 S1이라 합시다. 소마틱 센소리 S1. 그리고 1차 시각 영역, 비주얼 퍼스트. 그리고 1차 청각 영역이 이쯤 있습니다. 오디터리 1. 1차 영역. 그래서 뇌의 프로세스에서는 1차, 2차 영역은 흔히 연합 영역이라 하는데 1차, 2차, 3차 이런 개념이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영역에서 나온 정보들은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프로세스 되면서 2차 영역으로 갑니다. 2차 영역은 약으로 애소시에이션 영역이라 하죠. 그럼 SA, 체감각, 촉각, 이렇게 온도 감각이나 이 체감각들이 연합되는 SA 영역. 그리고 시각이 연합되는 시각 연합 영역, VA. 그리고 청각이 연합되는 AA, 청각 연합 영역. A는 어소시에이션 연합 영역이랍니다. 이 세 가지 연합 영역이 사실 뇌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등동물, 호모사피엔스로 올수록 1차 영역보다 연합 영역들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이죠. 그렇게 해서 연합 영역에서 들어온 시각, 청각, 체감각 정보들을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보세요. 1차, 2차 피질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요 노란색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차, 2차 피질 영역. 그렇게 1차, 2차 피질 영역에서 기억된, 받아들인 정보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다음 가는 것이 동일하게 모이는 곳이 척두엽, 뇌척두엽 쪽입니다. 척두엽 안쪽에 있는 다중감각 영역. 다중감각 영역. MA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중감각 영역이야말로 기억의 거대한 호수로 알 수 있습니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체감각이든 이러한 모든 기억 자극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뇌척두엽에 있는 다중감각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그 형상, 모양도 보고 그 사람의 옛날 목소리도 기억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아주 총체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 모든 시각, 청각, 체감각 정보들이 다중감각 영역에서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중감각에서 모여진 정보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요한 파페츠 헤라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에 그 뇌과학자인 파페츠라는 사람이 발견한 뇌 척두엽 안에 있는 기억, 주로 감정을 프로세스하는 페루프 형태의 한 5가지 뇌소 기관들이 연결된 회로가 있습니다. 그 회로로 갑니다. 회로로 가고 일부는 또 편도체. 우리 감정, 분노, 공포 이런 것을 프로세스하는 편도체로 가고 편도체하고 또한 파페체로 이 파페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페체라고는 이렇게 다중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쪽에 뒤쪽에 있는 전체 감각 정보가 다 모여서 기억을 형성을 하고 감정에 물든 기억입니다. 감정에 물든 기억을 형성을 하고 그 기억된 사실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억된 사실들이 전두엽으로 갑니다. 주로 이제 파페체에서 전두엽으로 가기도 하고 다중감각 영역에서도 전두엽 가기로 하고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간 전두엽, 전두엽, 예. 전두엽으로 가서 전두엽으로 간 모든 감각 프로세스된 정보들은 다음 어디 가느냐 하면 보안운동 영역. 보안운동 영역과 전운동 영역 두 군데로 갑니다. 보안운동 영역과 전운동 영역. 이거 좀 상세히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 강의 끝까지 계속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운동 영역과 전운동 영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운동 출력이 최종 나오기 전에 수위 운동일 경우에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두 단계 보안운동 영역과 프리 모터 에어리아 전운동 영역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친 운동 준비하는 과정들이죠. 거친 정보들은 1차 운동 영역 M1으로 나옵니다. M1으로 나온 일단 M1까지 온 정보들 M1에서는 파이어링을 하죠. 신경 펄스가 척추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브레인의 그 수위 운동의 회로의 흐름이죠. 대부분 수위 운동들은 M1 영역,
1차 운동 영역에서 막바로 이제 그 척추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에 있어서 그 뉴런들의 개청적 구조는 심피질인 경우에는 말씀드리면 자, 이쪽에 이 전체를 이제 심피질을 하는데 이 심피질의 어떤 부위들 이렇게 단면을 보면 심피질이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피질이 6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뉴런들의 분류가 이렇게 6개 층으로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맨 앞에 있는 거는 프리프론탈 전전두엽의 6개 층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1차 운동 영역의 6개 층. 1차 운동 영역은 요 까만 영역이죠. 까만 영역의 6개 층. 그리고 1차 시각 영역은 요 초록색 되어 있는. 그래서 시각 정보는 안구가 이 앞쪽에 있는데 안구에서 나오는 정보가 외척 설상체를 거쳐서 후두에 있는 1차 시각 영역으로 갑니다. 1차 시각 영역의 그림들이 이렇게 보이죠. 1차 운동 영역과 1차 체감각 영역,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는 마성꼴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열. 모든 감각 정보들이 처리되는 것은 후두, 맨 뒤쪽에 시각이 처리되고 두정엽 이쪽은 체감각이 처리되고 1차, 2차 다 포함해서 그 다음 청각은 척두엽 중심으로 1차 척두엽에서 연합 척두엽으로 그래서 각각 후두에서 후두 연합 영역에서 프로세스된 시각, 청각, 체감각의 모든 정보들은 이 브레인 안쪽으로 안에 있는 지금 이 척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라든지 편도라든지 파페처 헤러에서 기억이 형성이 됩니다. 그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 요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해마와 경막, 편도에서 상관관계. 여기서 말하는 상관관계는 우리 내부에서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욕구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청각, 체감각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두 신호의 상호 연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니비설신이가 다 있죠. 예.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시상에 있는 설상체, 외척 설상체를 통해서 1차 시각 영역으로 방사, 라디에이션 되고 청각은 귀로서 들어와서 내척 설상체를 통해서 1차 청각 영역으로 가죠. 미각이나 균형 감각도 다 그렇게 프로세스 됩니다. 그 요약하면 요 중심열을 뒤쪽은 감각을 프로세스하고 내 가운데는 감각에서 프로세스한 모든 것이 멀티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다중 감각 영역에서 다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서 전체적인 기억이 형성이 되고 다중 감각 영역 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오늘 아침 복도에 만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내가 알았던 사람이냐 모르던 사람이냐 옛날 기억도 불러오고 다중적으로 기억이 연계되죠. 그렇게 형성된 기억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갔냐 하면 전두엽으로 갑니다. 이쪽 부위를 전두엽 중에 전전두엽이라 하죠. 전전두엽으로 가서 비교 예측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교 예측 판단은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억된 거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비교 예측 판단 정보를 1차 운동 영역으로 1차 운동 영역으로 보내기 전에 보안 운동 영역과 전 운동 영역에서 프로세스해서 최종적으로 1차 운동 영역 요 부위죠. 예. 1차 운동 영역까지 온 신경 펄서들은 멈출 수 없이 곧장 척추를 타고 운동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전체 프레임이 시간상으로 이게 하나의 그 장면인데 이게 시간상으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인다. 동물이니까 움직이니까 매번 움직일 때마다 앞에 전개되는 장면들이 상황들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매번 새로운 장면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장면을 이 루프를 통해서 계속 새롭게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1차 영역, 2차 영역, 3차 영역까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랬던 거가 요 나와 있는데 출전은 신경 해부학
연세대 이원택 교수님이 저술을 하신 책인데 그 신경해부학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한 게 1차 영역, 1차 체감각, 1차 청각, 1차 시각. 그런 것들이 다 만나는 지점이 까만색으로 된 거, 끝자가 A로 있죠. 이게 연합 영역입니다. 연합 체감각, 연합 청각, 시각 연합. 있죠? 각각 연합된 까만 선들을 화살표를 따라가면 MA, 다중감각 영역으로 모이죠. 기억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다중감각 영역에서 이게 이제 뇌척도엽, 척도엽 안쪽에 있습니다. 해마, 편도, 경막, 파페츠 회로, 유두체, 쭉 굉장히 복잡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누프를 그리면서 기억이 형성되죠. 이때 이제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편도. 들어온 정보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정보 같으면 편도를 자극하죠. 편도에서는 파페츠 회로 쪽에 이제 감정을 실어주고 파페츠 회로에서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파페츠 회로에서 기억된 감정에 묻어난 기억을 다시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세요. 연합 체각 영역, 그리고 연합 청각 영역, 또한 연합 시각 영역으로 기억된 것을 다시 보내죠. 이 점이 참 중요한데 각각 이 지점에서는 현재 시간으로 정보도 오고 또 기억된 것이 계속 가니까 피드백 루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되는 현상들이죠. 또한 다중감각 영역에서 나온 정보들이 프리프론탈, 전전두엽으로 가죠. 파페츠에로 나온 기억된 정보도 전전두엽으로 가죠. 전전두엽에 간 프로세스가 끝난 감각 정보들을 현재 들어오는 정보와 비교해서 이제 예측 정보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브레인이 왜 있느냐. 브레인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인이 왜 있느냐 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그 환경이 우리가 움직이면서 환경이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있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계속 그 프로세스해서 바뀌어지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프로세스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에 맞는 운동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운동 출력이 최종 M1에서 모터 에어리아, 운동 영역, 퍼스트 1차 운동 영역까지 가기 전에 운동이란 출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출력은 최종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프로세스를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말 실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입 밖에 나갔는데 나가는 순간 우리가 억제할 수 없죠. 말을 실수하고 나면 금방 알죠.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이 말을 쓰는 게 아닌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 실수가 일어나는 것은 1차 운동 영역까지 가서 혀를 통해서 발음이 나와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앞쪽에 있는 프리모타나 보안 운동 영역에서 잘못된 말이 나갔구나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이중 보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 출력이라는 것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정보, 중요한 행위니까. 예. 결국 브레인이 존재하는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운동 출력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출력 이외에 우리가 다 타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운동 출력까지 나온 정보는 척추를 타고 사지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도표에서 이쪽에 보세요. 이거 하는 게 내부 신호지 않습니까? 내부 신호. 그게 우리 인간 몸에서 오는 신호죠. 이 인간 몸에서 오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 정보를 우리의 욕구에 맞추어서 바깥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욕구에 맞춰서. 그 점을 이 사람, 에델만은 뭐라 하냐면 범주화라는 거죠. 범주화. 범주화는 지각의 범주화. 일단 감각, 시각, 청각, 체감의 받아들인 감각의 범주화도 있고 그 감각의 범주화, 소위 지각의 범주화를 그 전체 지각의 범주화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다시 한번 범주화하는 재범주화가 바로
개념이 범주하고 그 개념이 범주하는 언어하고 관계없습니다. 언어 이전에 개념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 개념이 범주가 있고 그래서 그냥 무관히 흐를 이러한 흐름들이 이러한 루프, 페루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루프를 그리는 이 흐름이 인간 내부에서 동물 내부에서 동물의 존재를 동물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정보에 의해서 이 정보가 바로 가치 정보죠. 가치. 이 정보에 의해서 바깥 정보가 매핑이 되는 거죠. 그걸 상관관계라 합니다. 매핑된 정보만이 생물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게 매핑된 정보가 프로세스되는 것이 이제 개념의 범주화를 통해서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에서 가치에 물든 범주 기억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이건 네이처에 났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자 이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이 앞에 사과를 잡는 장면입니다. 원숭이가 눈으로 사과를 보고 손을 뻗쳐서 사과를 잡을 때까지 원숭이 브레인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 신경 프로세스가 진행되는가를 실제로 그 두개골을 열고 침을 꽂아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처음 먼저 이제 시각에 망막에 사과의 상위 몇이겠죠. 대략 20에서 40 미리세컨드, 미리세컨드 1000분의 1초죠. 20에서 40 미리세컨드 지나면 이제 망막의 상위 몇인데 이때는 당연히 의식이 또 오르지 않죠. 망막까지 오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외척 설상체를 통해서 후두로 갑니다. LGN Lateral Geniculation Nuclear 이 외척 설상체 핵이라는 것은 시각 정보를 중개해주는 센터하고 뇌과학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일례로 그 DNA 발견에서 노벨상을 받은 크릭이 그 솔크 연구소에서 그 20년을 후반기를 특히 브레인에서 의식을 그 2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크릭이 솔커 연구소에 첫 부임해서 가서 첫날 자기가 했던 일이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첫날 했던 일이 바로 인체 그 브레인 모형에서 외척 철상체 부위를 찾아서 거기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색깔을 칠했는 것이 브레인 연구하면서 맨 처음 했는 일이라 그러죠. 그만큼 이 외척 철상체는 아주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을 프로세스하는데. 왜냐하면 크릭하고 그 같이 연구했던 고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잘 발견된, 잘 연구된 시각 중심으로 해서 의식의 생성까지를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했죠. 그래서 외적 철상체를 거쳐서 시각 정보가 사과라는 정보가 이제 후두의 1차 시각 영역에 가는 거죠. V1 영역. 1차 시각 영역 가서 V2 영역, V4 영역까지 가면 밑에 그걸 보면 뭐냐면 비주얼 폼 앤드 피규어 그룹스 이런 게 나오죠. 뭐냐 하면 V4 갔어야 결국 사과라는 형태가 프로세스 됩니다. 이쯤 가면 이제 의식이 떠오르는 거죠. 사과라는 의식이 떠오르는 거죠. 적어도 50ms는 지나야 무엇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생각이 순간 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V4 영역을 지나서 PIT, AIT, IT는 척두엽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척두엽을 통해서 기억 계속하죠. AIT쯤 오면 PIT, AIT쯤 오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어디 영역이냐면 멀티 센소리 어소시에이션 이 영역에 해당됩니다. 예. 이쪽에 다중 감각 영역까지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색깔도 그리고 그 모양도 다 해서 사과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프리프론탈 코텍스 전두엽으로 갑니다. 정보가 전두엽으로 가서 그 다음은 프리모터 영역. 프리모터 영역 가고 그 프리모터 영역 가는 게 뭐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이제 뻗쳐야 되죠. 사과를 찍기 위해서 뻗치는 전 단계로서 정확히 조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손을 뻗쳐야 되는가? 각 그 근육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미리 연상 계획하는 것이 프리모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략 190ms 지나면 모터 영역, 1차 운동 영역이 나오죠. 1차 운동 영역 나온까지 온 시그널은
스탑 없이, 멈춤 없이 이 브레인 한가운데를 거쳐서 척추, 투 더 스파이널 코드, 예, 척추로 갑니다. 척추로 가서 이제 척추를 타고 이제 손으로 가는 거죠. 팔을 통해서 손으로 가는 거죠. 그 최종적으로 대략 250ms 후에 4분의 1초 정도 후에 4분의 1초 정도 후에 사과를 보고 손을 이렇게 뻗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했던 그 부위들이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들하고 그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두에 있는 감각 영역, 감각 작용, 소위 말해서 감각 인식 작용, 이걸 코그니티브 인식 작용이 되는 거죠. 인식한다는 건 연합 영역에 시각이든 청각이든 체감각이든 연합 영역까지 갔어야 인식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의 상점에 해당되는 거죠. 상온. 무엇이 보였다는 거죠. 컵이다, 책상이다, 무엇이 딱 보였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딱. 그래. 어떤 찻잔을 예를 듭시다. 찻잔이 있다. 찻잔을 보는 거죠. 그 상입니다. 상. 생각 상자. 딱 보는 순간.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코그니티브 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옛날 기억 이게 묻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해서 감정이 묻는 있죠. 이모션. 감정이 묻는 쪽이죠. 이게 뭐냐면 편도. 내 척도를 중심으로 편도나 해마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이 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물든 정보가 그렇게 되면 이 찻잔이 내가 어디서 샀는데 이 찻잔의 애착, 그 다음에 이 기억 이런 것들이 막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식이 되는 거죠. 오온의 색수, 상, 행, 식. 상 다음에 식 있지 않습니까? 식 정도 가면 기억이 물들어야 되죠. 기억이 매개해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는데, 이게 뭔데? 내 옛날 기억들하고 연계해서 들어온 그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거. 호호, 감정이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쯤 되면 인식작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지먼트. 인식작용이라는 건 다시 말해 감정이 묻었다는 것은 감정에 물들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벌써 다시 이야기하면 판단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뭡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감정이 아주 미미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강한 힘을 갖는 것은 감정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싫다 이게 뭐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모션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이라서 판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감정이라는 게 이모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출된 운동이라는 거죠. 이모션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그럼 뭐 운동 그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함부로 운동하면 문맥에 맞지 않게 운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 이야기할 때 아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상황에 관련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자, 다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어서 말하는 장면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라는 것이 엉뚱한 것들이 모여서 장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입학식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학식 날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는 그 아주 콜리게 때 어릴 때 그때 그 운동장 3월 초순 그 날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응집된 하나의 장면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뭐냐면 다른 이야기하면 맥락이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그게 엉뚱한 사건들이 모여서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호 연계된 생각들이 맥락 하에서 응집력 있게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그 장면이 덜쭉날쭉하게 맥락 없이 연결되고 그 맥락 없이 연결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죠. 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최종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이야말로 판단을 올바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신작용이고, 그래서 이 감정은 주로 이제 일단 공포나 이런 걸 매개로 해서 그 편도체에서 형성되죠. 그래서 실제로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감정 다시 판단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이성적 판단보다 그게 판단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판단하고 관계 있는 감정이 운동 출력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전 운동 영역을 거쳐서 1차 운동 영역이죠. 그래서 운동 모터 액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운동 영역쯤 맞는 걸 그 오온을 보면 행원쯤에 해당되는 거죠. 예, 행원. 그 의지적 충동력으로 번역하죠. 그 행원을. 그래서 행원쯤 되고 그래서 최종 운동 출력해서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도표를 대풀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관찰하거나 본인을 관찰했을 때 신경회로망 뉴런 레벨까지 안 가고 전체적인 행동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 도표에서 그 전도표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표, 이 도표에서는 전전두엽하고 연합 영역들이 시각, 청각, 체감각 연합 영역들이 전두엽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자, 이 도표에서는 점선으로 보시죠. 점선으로 보시면 점선은 전전두엽과 연합 영역들, 체감각 연합 영역, 청각 연합 영역, 시각 연합 영역이 전전두엽으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브레인 과학 책에도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극기억입니다. 워킹 메모리. 자극기억을 형성하는 거죠. 예. 워킹 메모리는 자극기억은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의식하고 동의어라 그렇게 합니다. 의식을 딱 구체적으로 뭐냐 물었을 때 자극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말이죠. 의식은 뭐냐 자극기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각 연합 영역에서 현재 들어오는 정보, 감각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전전두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와 동시에 이 전체 흐름이 또한 기억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전전두엽에서는 지금 본 정보와 그전에 기억된 정보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네, 비교하게 되고 비교 결과가 운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모션은 주로 이제 편도체에서 가는데 감정은 요때 감정은 주로 이제 외부로 표출 안 되고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아주 긴박한 상황일 때입니다. 긴박한 상황일 때는 비교 판단하는 쪽에 동작을 하지 않죠. 네, 이쪽 전전두엽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신 강력하게 편도에 물던 공포 반응 이런 것들은 막바로 운동으로 가죠. 운동으로 가서 이 프로세스 다 생략하는 거죠. 막바로 운동으로 가서 신속하게 운동 출력을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요 편도에서 형성된 요 감정, 그 림빅 시스템, 변연계와 편도체 이런 데서 형성된 그 공포 반응이나 생존의 아주 긴박한 정보들은 곧장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내장 기관으로 갑니다. 속이 막 뒤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포 반응은 또 내장으로 막바로 내려가고. 예. 그리고 또한 긴박한 정보들은 한순간에 짧은 찰나에 했지만은 평생 기억으로 남죠. 기억으로 갑니다. 막바로.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한 20회 이상 강의에서 계속 나올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뉴런들의 다중집합의 결과로서 그 행동들이 형성이 됐고 그 행동들이 에델만의 모델에 의해서 1차 의식과 고차 의식 생성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